아프리카 최남단, 지구의 끝을 품고 있는 이곳은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 경관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푸른 정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 신비함 가득한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아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웅장함에 숨결마저 고요해지는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대서양과 인도양을 품은 해안선을 따라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구름에 닿을 만큼 울창한 숲과 산맥의 위험 앞에 절로 겸손해지는 시간. 세계에서 손꼽히는 볼거리들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신의 창조물이라 불리는 협곡과 폭포의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대자연이 선물한 그림 같은 장관을 가슴에 담으며 벅찬 감동을 선물 받습니다. 눈부신 성장으로 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선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나라. 오랜 세월 함께 호흡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이 땅을 여행하려 한다. 하늘에서 만난 남아프리카 공화국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에서 약 20시간을 이동해 만난 남아공 여행의 첫째 날. 화려한 건물과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이곳은 남아공 최대의 도시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한 상업도시 요하네스버그입니다.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초고속 성장을 한 남아공의 경쟁력 있는 젊은 도시 중 하나죠. 요하네스버그는 남아공 하우탱주의 주도이자 범아프리카 회의의 본부이기도 한데요. 1886년 호주의 탄광업자인 조지 해리슨과 조지 워커가 우연히 버려진 농장에서 금광석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따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조버 또는 조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요하네스버그는 도시가 생긴 지 3년 반 만에 남아공에서 제일 큰 도시로 성장했고 1928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관공업과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이 급속히 발전했는데요. 이곳의 인구는 440만 명이 넘습니다. 남아공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요하네스버그로 많이 유입돼 젊은 층의 분포가 높습니다.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 및 그 근교를 연결하는 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세계적인 광산의 생산지며 남아공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경기가 열린 곳이기도 한데요. 남아공의 수도는 아니지만 제2의 심장으로 불리며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대 도시입니다. 남아공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이와 더불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의 일생이 녹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숭고한 그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기에 오늘날 찬란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열정 가득한 도심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남아공의 대자연을 만나러 가는 시간. 하늘길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파노라마 루트는 요하네스버그에서 크루거 국립공원으로 가는 루트를 말하는데요. 남아공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연 명소가 가득합니다. 평온한 산과 사막 등
아프리카 특유의 지형을 모두 가진 남아공은 야생동물의 중요한 보호구입니다. 광대한 면적의 국립공원에서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야생동물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 나라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국토의 20%가 국립공원이나 야생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엄격한 법까지 적용하여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코뿔소 보호구역인 줄루랜드인데요. 1995년 흑코뿔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세계 10대 멸종위기 흑코뿔소의 개체수 유지를 위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흑코뿔소는 다른 코뿔소와 달리 윗입술이 아래로 뻗어 날카로운 입을 가졌는데요. 녀석의 평균 몸 길이는 2.8에서 3m, 어깨 높이는 1.5에서 1.8m, 몸무게는 무려 950에서 1300kg이라고 합니다. 줄루랜드 인근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구역인 호루루의 우엠포오지가 있습니다. 1895년 설립된 이곳은 오늘날 아프리카 코끼리, 코뿔소, 사자, 들소, 표범 등과 함께 수많은 포유류와 조류를 비롯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로 유명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바나 초원지대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으며 해변 지역에는 물개나 펭귄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닌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더불어 사는 곳이라 여기는 남아공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거대한 초원 아래로 하늘을 누비다 보면 용맹한 기운을 가진 산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남아공 동부에 위치한 이곳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맥을 가진 곳인데요. 유럽인들은 지난 200년간 장대한 산맥을 가진 이곳을 용의 산맥, 드라켄즈버그라고 불렀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 중 남아공의 오랜 역사를 이어가는 부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한 부족으로 명성을 떨친 줄루족인데요. 줄루란 낙원의 백성을 뜻하는 말로 이들은 드라켄즈버그 산맥 일대에 마을을 이루어 지내왔습니다. 특히 백인들의 침입에도 맞서 싸워 승리해 아프리카에서도 인정받는 부족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줄루족이라는군요. 이 산맥의 최고봉인 타바나 누토 레냐나산은 해발 3,482m며 그 길이는 1,000km에 이를 정도로 웅장합니다. 산맥의 서부는 오렌지강과 바르강에 침식되어 있고 동부와 남부에는 투게라강을 비롯한 많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는 산맥답게 남아공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유명합니다. 중간중간 높고 험난한 구간을 만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군요. 아프리카라고 해서 1년 내내 더운 것이 아닙니다. 이곳 일대도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비와 안개도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남반구에 위치한 남아공은 사계절이 대한민국과 반대이며 습한 지역보다는 건조한 지역이 많습니다. 한편 이곳은 지질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드라켄즈버그 산맥은 아프리카 고원의 사암으로 이루어진 기안반 위에 두께 1,500m 이상의 현무암층이 그 층을 덮고 있는데요. 사암벽 곳곳의 동굴에는 지금도 과거의 동굴 벽화가 남아있다고 하는군요.
남부 곤도와나 아래에 있는 멘틀플룸은 약 1억 8천만 년 전 대륙 지각 변동을 경험했는데요. 이것이 후대 남아프리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이곳은 독특한 펌프 시스템을 통해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데요. 스트레크 폰테인 댐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각종 용수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만날 곳은 웅장한 비주얼로 시선을 압도하는 블라이드 리버 캐년입니다. 음프 말랑가주에 위치한 이곳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 나미비아의 피쉬 리버 캐년과 함께 세계 3대 협곡의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길이는 약 30km, 면적은 26,000헥타르에 달합니다. 평균 수심은 800m가 넘는다고 하니 그 깊이가 대단해 보입니다. 네덜란드어로 블리드는 행복을 뜻하는데요. 기쁨의 강이라고도 불리는 블라이드 리버 캐년이 주는 아름다움에 잠시 빠져봅니다. 암석으로만 이루어진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달리 블라이드 리버 캐년은 풍성한 수풀이 우거져 강인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푸르른 숲에서 긍정적인 삶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남아공의 힘찬 원동력이 이곳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요? 넓게 펼쳐진 블라이드 리버 캐년의 전경을 더 멋지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약 8개의 뷰 포인트는 저마다의 개성으로 우리를 마주하는데요. 마치 신이 만든 거대한 조각품 같은 전경에 눈이 황홀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랜 시간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을 협곡의 모습이 매우 경이롭습니다. 블라이드 리버 캐년을 감상하고 이동하는 길. 하얀 안개구름이 내려앉은 숲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태고의 신비가 느껴지는 이곳은 하나님의 창문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신이 세상을 내려보는 창이란 뜻의 God Window. 이곳의 풍경을 보니 마치 자유로운 새가 된 기분인데요. 빼곡한 건물도 꽉 막힌 도로도 없는 이곳에서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두고 쉬어갑니다. 인류의 조상이 태어났다는 남아프리카의 대지의 찬란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곳. 땅 아래로 곧게 뻗은 각선미를 자랑하는 절벽들의 높이는 700m를 넘는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산맥들을 바라보며 과거 남아공의 아픈 역사를 떠올려 봅니다.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에 걸쳐 남아공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수많은 전투와 침략으로 희생됐을 이곳의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이 산맥들은 오래오래 기억해 줄 겁니다. 파노라마 루트에는 협곡을 타고 흐르는 폭포가 유독 많은데요. 또 한 번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은 남아공의 대자연, 바로 블라이드 리버 캐년에 위치한 베를린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붉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데요. 베를린 폭포라 불리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의 황금 러쉬 시절, 이 지역에 정착한 유럽인들이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폭포를 보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고된 타지 생활을 하며 고향을 그리워했을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깊이 전해집니다. 여행지 곳곳마다 숨어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만날 수 있어 더 유익한 시간입니다. 폭포를 감상하며 내려오는 길, 남아공 동부 음푸말랑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닿았습니다. 음푸말랑가는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로 크루고 국립공원의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라늄, 동, 석탄, 다이아몬드 등 이 나라 광업 생산량의 8할을 차지하는 세계 굴지의 광산지대라고 합니다. 다양한 광물을 가진 이곳은 국민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 삶의 터전을 잡게 했는데요. 그중 필그램 레스트라 불리는 이 마을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873년 마을 주변으로 금광을 찾는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광부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질 좋은 금을 얻게 되자 대통령까지 이곳을 찾게 됩니다. 이곳을 찾은 더거스 대통령은 마을을 살핀 뒤 이 일대를 뉴칼레도니아 골드필드로 명했고, 수많은 사람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농담처럼 불린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맥맥 디깅스라고 합니다. 광산의 발견 이후 이곳은 당시 가장 큰 금광 창고로 발전했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남아공의 역사를 새기며 또다시 길을 따라 떠나봅니다. 좋은 자연 입지를 갖춘 이 마을은 예로부터 남아공 주민들이 거주했던 해안 마을인데요. 남아공의 바치와나 민족과 바페디 민족의 언어에서 유래된 이곳의 지역명은 디노켄 게임 리저브입니다. 하천의 장소란 뜻의 디노퐁에서 유래됐다는데요. 생명의 젖줄인 올리판트 강과 림포포 강이 흘러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대한 크기의 강과 숲이 이루고 있는 전경이 눈에 가득 찹니다. 천국의 파라다이스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상상하게 되는데요. 울창한 숲과 강물이 흐르는 이곳은 야생동물들이 거주하는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동식물이 함께 숨쉬는 태초의 땅 남아공에서 운이 좋으면 천연의 사파리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넓은 대지를 누비는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땅의 건강함이 오래도록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땅인 이곳은 지금까지 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남아공의 변혁을 입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풍요롭고 따뜻한 온기를 가진 이 땅에서 남아공의 사람과 동식물 모두의 빛나는 미래가 만들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어느새 여행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남아공의 남쪽에서 시작해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가든 루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발걸음이 닿은 곳은 프랑스인이 사는 곳이라는 뜻의 프란슈크. 1688년 종교 박해를 피해 이주해온 프랑스 위그노파들은 프랑스식 와인 재배법을 가져와 이곳에 와인 생산을 발전시켰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이 마을은 여러 와인 산지 중에서도 품종이 가장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비옥한 토양과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들어내는 해양성 기후가 지중해처럼 와인 생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크통에서 와인을 숙성시켜 남아공 최고의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그 맛이 어떨지 상상만으로도 달콤한 포도향이 입안 가득 맴돕니다. 맛있는 와인 한 잔과 함께 떠나볼 다음 여행지는 하늘에서 봐야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람브레흐츠 로드입니다. (1822년) 웬머스 오크 산맥과 프란슈오크 계곡 사이 비다그 스크란스베르크 강을 따라 만들어진 길인데요. 프란슈오크 고개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산 정상에서 강을 따라 비행하듯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 남아공에서 손에 꼽히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끝없는 이 길 위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150년 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곡과 계곡을 이동했던 코끼리 무리가 이 고개를 따라 일렬로 이동을 했다고 해 올리판쇼크 또는 코끼리 코너라고도 불린다는군요. 당시 코끼리들도 이 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해안선을 따라 여행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남아공의 서부에 위치한 가든루트 해안선인 오버버그는 면적이 12,241km에 달합니다. 빼어난 경관은 물론 비옥한 땅을 가진 곳으로 보물의 땅이라 불리는데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밀과 카놀라가 주로 경작되는 이 땅은 케이프의 빵 바구니라는 애칭이 있을 만큼 농작물 생산에 우수한 성과를 보입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구불구불한 언덕 아래로 내리쬐는 풍부한 일조량이 톡톡히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조인 푸르나게 번식지기도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코겔베르크 생물권 보호구역에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어 보는 즐거움을 가득 주는데요. 오버버그의 엘긴 계곡은 남아프리카의 연간 사과 수확량의 약 60%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이 땅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두 눈 가득 아름다움을 담고 내려와 이번엔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남아공의 노을을 담은 아름다운 마을 멜크보스 스트란드입니다. 아프리카어 멜크보스에서 유래된 이 마을의 이름은 밀크덤브를 가진 해변이란 뜻인데요. 파도에 부서지는 하얀 바닷물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 아닐까요? 파도와 모래, 그리고 붉은 석양이 절경을 이루는 이곳은 현지인들도 한 번쯤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농담처럼 부자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을엔
남아공에 유명인도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휴양지이자 편안함을 주는 서부 케이프의 석양이 물들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옆에 둔 어촌 마을에도 어느새 하루가 저물고 있군요. 케이프타운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서부 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이저폰테인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곳엔 12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매년 봄이면 다양한 꽃들이 들판 가득하다고 합니다. 16마일에 쭉 뻗은 해변 또한 이 마을의 자랑. 25km에 달하는 끊임없는 해변의 장관을 눈에 담아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찾은 곳. 1699년 14명의 농부가 정착하며 일궈낸 톨바그입니다. 남아공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루이보스 차의 재배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어로 루이는 붉다는 뜻을, 보스는 덤불을 의미하는데요. 붉은 덤불의 루이보스는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예로부터 즐겨 마시던 차라고 합니다. 케이프타운의 서쪽 세다르버그 산맥의 45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란 품종을 최고로 인정하는데요. 루이보스의 잎과 줄기를 잘라 발효 건조한 후 차로 즐겨 마셨다는 톨바그 주민들. 건강한 그들의 비법에 루이보스 차가 일조를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미네랄이 풍부하며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루이보스는 이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허브티인데요. 카페인이 없어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 따뜻한 루이보스 차 한 잔으로 잠시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찾은 마을은 동화 같은 절경을 가진 세레스 마을입니다. 위첸베르크 산과 스크로베르크 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케이프타운 북동쪽으로 140km 떨어진 세레스 마을의 긴 도로는 남아공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인 킴벌리로 가는 주요 통로였다는군요. 산맥을 품은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습니다. 마을에서 내려와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니 시원한 경관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겔베르크 생물권 보호구역에 포함된 클라이먼드는 케이프 핀보스 꽃의 심장의 중심부에 있는데요. 깨끗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식물의 서생지인 이곳은 매년 봄이면 다양한 식물들로 장관을 이룹니다. 핀보스는 웨스트케이프에서만 자라는 독특한 식물인데요. 붉은색을 띠는 핀보스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남아공의 귀한 꽃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긴 해안선은 1998년 11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붓강밸리에서 고드만까지 그리고 그랜란드 베르크 내륙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은 남아프리카 최초의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영상만 봐도 바닷물에 발을 담근 것처럼 시원함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클라이먼드 바다가 늘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가 멈추지 않은 바다에는 오래된 이야기들이 함께 머물죠. 148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인도양 무역 항로를 개척하던 중 남아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으로 난파를 경험한 그는 이곳을 폭풍의 꽃이라 이름 지었다는군요. 해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산을 품고 있는 또 다른 마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베티베이와 고든베이 사이, 행글립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프링글베이 마을입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바다를 마주하는 이곳은 웨스틴 케이프의 유명한 고래항로라고도 하는데요. 현지인들은 이곳에 별장을 얻어 주말이면 휴양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1797년 토마스 프링글 제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프링글베이는 바위가 많은 해안인데요. 웅장한 바위들이 즐비한 해변 곳곳에는 바람에 깎인 기암괴석 같은 동굴들도 관찰할 수 있다는군요. 오늘은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케이프타운에서 90여 분을 달려 도착한 헤르마누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은 바로 남방고래입니다. 1935년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고래는 평균 15m, 약 60톤의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헤르마누스는 세계에서 고래 관찰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매년 15만 명의 사람들이 고래 축제를 위해 이곳에 모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 고래를 직접 만날 수도 있다는데요. 남방고래의 수컷 평균 길이는 13에서 15m, 암컷은 16m라고 합니다. 큰 덩치와 반비례하게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많은데요. 수명은 100살 정도라고 하네요. 귀여운 고래와의 추억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긴 곳은 지중해풍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고든스베이입니다. 네덜란드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제이콥 고든의 이름을 딴 이곳은 해양 휴양지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가든 루트의 장점만 모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림 같은 풍경이 이어집니다. 근심도 잠시 잊게 하는 평화로운 모습들. 가든 루트를 따라 남아공의 하늘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겨봅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은 다음 목적지 월더니스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밀덜네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든 루트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모슬베이에서 약 60km 떨어진 월더니스는 방대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울창한 숲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언덕 높은 곳에 올라서면 그 지형이 마치 아프리카 지도처럼 보인다는군요. 오랜 시간 카이만강과 투우강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생긴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동강에 한반도 지도가 있다면 월더니스에는 아프리카 지도가 있습니다. 눈부신 전경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모습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됩니다. 나무와 숲, 그리고 강이 만들어낸 천연 아프리카 지도가 훼손 없이 오래오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고즈넉한 공원을 산책하는 날입니다. 웨스턴 케이프의 월더니스 국립공원에서 가장 크고 깊은 호수인 스와트 블레이를 찾았습니다. 호수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중 6개월만 바닷물이 드나들게 한다는데요. 하구의 수문을 열어 호수와 해수를 교환해주면 물의 침수를 막고 건강한 호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군요. 이렇게 잘 관리된 호수 근처에는 습지들이 형성되는데요. 생명의 땅인 내륙 습지에는 매년 겨울 물새들이 찾아와 번식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때가 되면 자라고 성장하는 이곳. 자연을 사랑하는 남아공인들의 노력 덕분 아닐까요? 오염없는 호수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정성이 대단합니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종류의 보트도 탈 수 있다고 하네요. 넓은 호수에서 타는 보트라니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고즈넉한 호수를 천천히 둘러본 뒤 이번엔 해변의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웨스턴 케이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곳은 나이스나에서 20km 떨어진 마을인데요. 남아공 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모래사장이 유명한 부펠스바이입니다. 동쪽으로 쭉 뻗어있는 부펠스만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요. 소담한 마을에서 더불어 사는 그들의 하루가 궁금해집니다. 마을을 감싸는 드넓은 바다는 무역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2013년 홍콩에서 가나로 이동하던 독일 화물선이 좌초해 15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근 고카마 자연보호구역이 오염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바다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웨스턴 케이프 동부에 위치한 나이스나는 남아공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리는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에 흠뻑 빠질 수 있어 예술의 도시로도 불리는데요. 나이스나를 대표하는 뷰 포인트, 바로 이곳입니다. 나이스나 헤드라 불리는 이곳은 나이스나강 하구 길목을 양옆으로 지키고 있는 절벽인데요. 이 두 절벽이 만드는 좁은 물길은 육지 쪽은 넓고 고요한 라구니, 근처 바다는 담수와 해수가 섞여 신비한 바닷물의 색깔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뛰어난 자연 경관 덕에 수상 레저를 포함한 좋은 시설의 리조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먹거리도 빠질 수 없죠.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네요. 그중 으뜸은 굴 요리라고 합니다.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나이스나 바다에는 다양한 해양동물이 살고 있는데요. 멸종위기에 처한 해마와 200여 종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흰배 돌고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이 좋으면 점프하는 녀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가든 루트 여행을 절반쯤 달렸을까요? 영화에서 나올 법한 풍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 남부 해안을 잇는 네이처스 밸리인데요. 바다와 산, 숲이 가득한 이곳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입니다. 가든 루트 국립공원의 치치칸마 구역에 속하는데요. 약 22종의 포유류와 200여 종의 새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듯하지만 각각의 매력을 보여주는 남아공의 바다를 여행해 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우뚝 솟은 나무들과 이들이 만들어낸 울창한 숲의 경관은 마치 공룡이 뛰어놀았던 고대의 시간을 상상하게 하는데요. 지금은 지구에서 사라진 공룡이 살았던 곳이라 생각하니 이 땅이 간직한 시간이 더욱 깊어 보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야 더욱 아름다운 네이처스 밸리의 웅장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지역의 집들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울창한 나무들이 많은 만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고비고비 저마다의 사연으로 능선을 이룬 산들이 숲을 이루고 숲을 풍경 삼아 앞으로는 넓은 해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맥과 산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네이처스 밸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일제 야간 하이킹 코스인 오터 트레일의 종점이기도 합니다. 숲을 사이로 뻗은 도로 위를 달리는 기분이 짜릿합니다. 도로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온대 해양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엘로우드 트리를 비롯한 나무들과 각종 야생화들이 무려 8,600여 종이나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원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하루도 벌써 저물어 갑니다. 내려오는 길, 뜨거운 석양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은 맑은 모양을 한 플래튼버그만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한 장의 도화지처럼 물들어가는 진귀한 경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을 지나던 초기 포르투갈 탐험가들 또한 이 모습에 반해 아름다움만이란 뜻의 바이아 포르모사라 이곳을 부르기도 했다네요. 1년에 300일 넘게 따뜻한 햇볕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좋은 기후 덕이었을까요? 과거 남아공에 거주한 유럽인들은 이곳에 터전을 잡고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오늘도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금 지나는 이곳은 컬랜드 마을의 인근인데요. 크롬강 산림에서 소금강까지 약 80km에 걸쳐 뻗어있는 길입니다. 정원의 길답게 마치 숲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군요. 시원하게 뻗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남아공의 유명 관광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치치칸마에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가장 높다는 블로크란스 다리인데요. 1984년에 세워진 이 다리의 길이는 무려 451m, 높이는 261m에 달합니다. 아찔한 높이에 거대한 크기의 다리를 만들어낸 남아공의 기술이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곳을 좀 더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협곡과 협곡을 잇는 우아한 아치 모양의 블로크란스 다리는 1997년부터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는데요. 마카오 타워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번지점프의 명소 블루크런스타리는 남아공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인 명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든 루트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늘에 담는 이색적인 풍경과 추억 가득한 체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어디서나 푸른 해안을 만날 수 있는 특권도 가든 루트만의 장점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이번엔 해변에 앉아 오래 머물고 싶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뷰를 가진 이곳은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들이 많은데요. 지상 최대의 낙원을 눈앞에서 즐기기 위해 모인 이들로 휴양철이면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치치칸마 일대의 해변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프 반도 동쪽 해안의 해수는 서쪽 해안보다 10도 정도 온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대서양의 차가운 맹구엘라 해류와 인도양의 따뜻한 아굴라스 해류가 만나 해양 생물이 자라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만드는 신비한 세상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남아공 여행의 막바지에 아쉬운 마음으로 찾은 다음 여행지는 하얀 모래가 인상적인 오이스터베이입니다. 비포장 도로를 통해 세인트 프란시스 베이와 휴먼스 도로프가 연결된 해안인데요. 해안과 숲, 그리고 강과 습지가 이곳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따뜻한 해류가 흐르는 오이스터베이는 해양 생물들은 물론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는 장소인데요. 우수한 환경 조건을 가진 이곳은 초기 석기시대 때부터 사람이 머문 흔적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썰물이 밀려올 때면 고대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덫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덫을 쳐 물고기를 잡고 해가 지면 바다를 풍경으로 가족들과 함께 물고기 요리를 즐겼을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늘 우리의 곁에서 묵묵히 머물며 변하지 않는 세상을 선물한 오이스터베이. 오랜 삶의 터전이 되준 이 땅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내봅니다. 이번 여행의 종착지이자 남아공을 대표하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가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구 85만여 명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를 대표하는 테이블 마운틴은 산 정상이 마치 탁자 모양처럼 평평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해발 1087m, 케이프타운에서 가장 높아 길잡이가 되주는 산입니다. 높은 산을 쉽게 오르기 위해 300m의 케이블카도 준비되어 있다는군요. 남아공의 풍경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유, 바다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항구는 남아공의 무역을 잇는 훌륭한 요충지인데요. 이 길을 오갔던 많은 이들이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남아공의 역사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눈부신 경제 성장을 모두 가진 보물의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 며칠간의 하늘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한 이 땅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테이블 마운틴의 구름이 지겨울 때까지 살아봐야 진정한 케이프타운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란 뜻인데요. 대서양으로 지는 태양과 붉게 물든 석양, 부서지는 파도가 만드는 경치는 오직 남아공에서만 볼 수 있는 특권이죠. 평화의 땅이 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을 이곳을 여행하며 우리는 한 걸음 성장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단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찬란한 감격을 준 하늘 여행을 통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요. 걱정과 고민에서 벗어나 인류가 살아온 태초의 모습을 상상하고 끝없이 펼쳐진 해안길을 걸으며 오랜만에 여유를 느껴보는 시간. 여러분도 광활한 남아공의 자연이 주는 울림에 위로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함께했던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행복 가득한 여행의 종착지에서 다음 여행을 기약해봅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곳에서 색다른 시선으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